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2 모의 문제 중 두 번째 거래 입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에 앞서서 거래 입력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계정 과목은 KIFRS 계정 과목을 따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을 우리가 KIFRS 계정 과목에서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 매도가능증권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KIFRS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문항수는 9문항이 되겠습니다. 점수는 각 4점씩 해서 36점을 획득하실 수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이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입고 입력은 상품을 구매 또는 매입이라고 얘기하죠. 했을 때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로 전송합니다. 전표 자체를 즉 회계 모듈로 전송을 함으로 인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형성이 되고요. 출고 입력은 판매, 매출에 해당이 되겠죠. 자, 매출할 때도 상품이 나가면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송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입고 입력이 한 문제, 출고 입력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각종 재정부를 통해서 잔액을 알아본다든가 거래처의 내용을 알아본다든가 이럴 때 합계잔액 시산표 등 재정부를 조회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되는 내용들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채권은 일반 채권이 있고 매출 채권이 있죠. 그래서 받으러 온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 기타는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채무, 일반 채무와 매입 채무, 즉 지급어온 외상 매입금, 일반 채무는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그다음 금융거래처는 대부분 은행과 관련된 거래처, 예금과 관련된 거겠죠. 이런 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 중요합니다. 거래처 코드로 입력을 한다. 거래처 이름만 입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코드가 반드시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자어음 또는 약속어음, 즉 어음관리라고 하는데 이 어음은 반드시 자금관리인 F3키를 이용해서 어음 번호와 만기일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0페이지. 문제 2.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재무,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이때 거래처는 코드를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1월 7일 분사 사옥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2억으로 구입하다. 2천만 원은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고 잔금은 2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다. 2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2천만 원은 이체시켰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시켰고 잔금은 2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니까 얘는 미지급금이죠. 건물 취득 시 취득세 중요하죠.
중개수수료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어디에다가 포함하느냐? 건물가액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억 원에 몽땅 다 더하도록 할게요.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오시고요. 날짜는 1월 7일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우리는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3번이죠. 건물 들어옵니다. 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하나은행 보통예금이 돼요. 그럼 얘를 지우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스페이스바. 적요는 시험 버전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습하실 때는 좀 입력을 하셔서 간략하게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2억에다가 500만원과 300만원을 더했어요. 그러면 2억 800만원이죠. 건물의 취득원가는 2억 8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하나은행입니다.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거래처 코드 엔터 2천만원. 같은 변이기 때문에 엔터 치셔도 대변인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찍힙니다. 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렇죠. 대창건설이죠. 대창건설 걸어주시고 1억 8천만 원이네요. 자, 1억 8천. 같은 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고 금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보시면 차변의 건물 2억 800, 대변의 보통예금 2천만 원인데 하나은행 반드시 코드로 걸어주시고 미지급금은 대창건설 걸어주시고 1억 8천, 그리고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800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1월 12일 다음의 상품을 매입하고 자, 상품을 샀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전자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공급자가 리오 가구네요. 공급받는 자가 요섭 가구, 즉 우리 회사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상단에 보면 회사 이름이 나와 있죠. 여기 우리 회사입니다. 1월 12일 날 공급가액은 2,600, 부가가치세 10% 260, 소파와 테이블을 샀네요. 그런데 대금은 어떻게 줬냐? 하단을 보시면 합계금액, 즉 공급 대가가 2,860만 원인데 그 중에 현금을 1,430만 원 줬고요. 나머지는 외상 미수금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외상 매입금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현금, 일부 외상입니다. 이렇게 상품을 매입했을 때 재고자산 수불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시고 전송을 통해서 회계 모듈의 매입매출 전표까지 작성하도록 할게요. 물류관리의 입고 입력입니다. 1월 12일 자, 건별 과세 들어오시고요. 거래처는 리오 가구였죠. 자, 리오 가구. 지급 구분을 보면은 현금도 줬고 외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혼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혼합. 상품. 소파. 수량은 40개. 단가는 50만 원. 자, 상품 하나 더 샀죠. 테이블. 수량은 40개. 15만 원입니다. 현금란에 1,430만 원을 넣으시면 여기 외상이 바뀔 거예요. 자, 엔터. 그랬더니 외상 금액이 1,430만 원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전표 추가하셔야 돼요. 자, 체크
위에 거만 체크하셔도 되고요. 위아래 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전표 추가. 반드시 전송까지 하셔야 돼요. 전송. 확인. 상단에 전송 여부를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로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1월 12일로 조회하시고 입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전표가 발행이 됐습니다. 전자세금欄에 오셔서 전자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냥 입력을 안 하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1번 전자입력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260, 상품 2600, 대변의 현금은 1430, 대변의 외상매입금 1430은 우리가 입고 입력 하단의 결제 내용을 보시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고 입력 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1월 19일 회사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사채 액면가 5,000원 만좌를 한 좌당 4,000원에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 100만원을 차감한 실수금을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다. 자,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대변에 사채가 나갈 거죠. 이 사채는 액면가 곱하기 발행 좌수.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인가요? 자, 5천만 원. 근데 발행할 때 얼마를 발행했어요? 5천원짜리를 4천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1,000원씩 손해보고 발행했죠? 이때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합니다. 그럼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와요? 자, 보통예금 하나은행 걸어주시고 4,000원 곱하기 만좌 그러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차감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채 발행비 100만 원 뺍니다. 그러면 3,900만 원이죠.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서 3,900만 원 5천만 원인데 3,900이니까 1,100만 원이 그렇죠. 할인된 거죠. 그래서 사채 발행비를 포함한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 19일 일반 전표로 오셔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월 19일입니다. 차변에 대변부터 하셔도 되고요. 차변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하나은행. 반드시 코드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3,900만 원.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엔터 스페이스바 눌러서 1,100만 원. 대변에 사채 액면가 곱하기 발행 좌수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학계잔의 시산표 클릭해 보겠습니다. 1월 19일 날 조회를 합니다. 비유동부채에 사채 바로 밑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으면 걔를 먼저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계 처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표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먼저 상계 처리한다 라는 거. 그래서 사채 바로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였죠? 그렇죠. 사채는 액면가 곱하기 발행자수가 사채 장부금액이 되는 거고, 사채 가액이 되는 거고,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되는데, 이때 사채 발행비를 더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몽땅 다 처리한다 라는 거가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1월 20일 거래처 첸가구 주식회사에 6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6개월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그죠? 중요하죠? 6개월 후 2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 빌려줬습니다. 선이자 50만 원은 단기 수익으로 인식하고 50만 원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6개월 후니까 1년 안으로 들어오죠. 즉 1년 이내의 상환 조건이에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이자를 떼고 줬습니다. 그런데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표 1월 20일로 오시고 차변에 단기 대여금입니다. 거래처는 첸가구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2천만 원 빌려줬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 먼저 가겠습니다. 이자 수익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 현금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의 단기 대여금 반드시 첸가구, 대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첸가구요. 그냥 두셔도 되고요. 지우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1월 22일 다음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팔았네요. 그죠? 자, 팔았으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송해갖고 어디까지? 메인 매출 전표까지 와야 돼요. 전표 입력. 이런 루트로 온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전자 체크해 줘야 되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 공급자는 요섭가구 우리 회사네요. 공급받는 자, 즉 사간 사람은 파란 가구에서 사갔습니다. 뭘 사갔냐? 소파와 의자를 사갔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즉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럼 물류관리, 판매관리의 출고 입력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입력 클릭. 1월 22일. 자, 건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건별 과세가 되겠고요. 파란 가구. 엔터. 수공 구분은 그렇죠.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습니다. 혼합입니다. 혼합. 자,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쇼파 불러내세요. 품명 반드시 품목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재고자산 수급 마감할 때 전혀 다른 기말 재고액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품목 반드시 기억 잘 하셔가지고 똑바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개 60만 원.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의자 100개 10만 원씩이네요. 자, 그래서 현금은 220.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았나 봐요. 그래서 공급가액 2200, 부가가치세 220. 나머지 2200만 원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 하신 후 전송이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클릭 1월 22일로 줘야겠습니다. 출고 입력을 통해서 매출 전표가 발생이 됐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되죠. 그래서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하단에 회계장부로 갈 분계 내용을 살펴보면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220, 대변의 상품 매출은 2200, 차변의 현금 220 받았고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1월 25일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 밑줄 그으세요.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은 미지급금으로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100만 원이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다. 1월 25일 날 현대자동차 100만 원이 출금액에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그렇죠. 보통예금이고 차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되겠죠. 그럼 보통예금은요? 그렇죠. 하나은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반 전표로 오세요. 회계 모듈의 일반 전표 1월 25일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나타나지 않도록 할게요. 금액은 100만원 1 플러스 그러면 공이 3개씩 올라오죠. 대변의 보통예금은 반드시 하나은행 걸어주셔야 됩니다. 하나은행 100만원. 자동차 할부금은 미지급금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하나은행 코드 반드시 걸어준다 라는 게 이번 문제 포인트. 일곱 번째 문항입니다. 1월 27일 소진가구 주식회사에 외상대금 1540만 원을 회수하면서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고, 자, 당좌예금으로 540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이 540 들어오겠죠. 당좌예금은 거래처 어딘가요? 시티은행이죠. 자, 시티은행. 잔액은 소진가구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자어음으로 회수하다. 받으러옴입니다. 대변은 외상대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은 1540만 원입니다. 이때 이렇게 전자어음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 관리를 해야 돼요. 즉 어음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금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금 관리 키는 F3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3키를 이용해서 어음 관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1월 27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당좌예금 갑니다. 당좌예금은 시티은행이죠. 540만 원. 자, 제가 요걸 조금 올릴 건데요. 먼저 어음을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전자어음인데 요섭가구, 즉 소진가구가 요섭가구한테 직접 발행해 줬어요. 우리 회사한테. 이렇게 되면 자수가 되겠고요. 어음 번호는 20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발행일은 1월 27일이고요.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표시해 주셔야 돼요. 5월 10일.
자, 되셨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해 볼게요. 차변의 받으러옴입니다. 거래처는 소진가구. 여기에서 이제 F3을 눌러보세요. F3. 금액은 1000만원이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받으러온 관리창이 열립니다. 근데 F3 키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받으러옴 넣고 소진가구까지 누시고 금액을 누십니다. 기능 모음을 열으면 자금관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열으셔도 됩니다. 근데 금액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얘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액까지 눈 다음에 키를 이용해서 여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처음 받았죠? 그래서 보관입니다. 그리고 전자어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어음으로 하면 번호를 중간에 넣다가 잘립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전자어음 6번으로 바꿔주세요. 자, 바꿔주셨나요? 어음 번호는 치도록 하겠습니다. 011 2021 0127 9876 54321 엔터. 수치 구분은 자수, 직접 발행했죠. 그래서 자수. 지급은행은 지급은행이 어디였죠? 아, 농협입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 또는 F2 하셔서 농협은행. 지점은 대전 지점입니다. 그래서 대전 엔터. 만기일을 안 넣어서 여기 안 올라왔어요. 자, 발행일은 1월 27일이고요. 만기일은 2021년 05월 10일입니다.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랬더니 아까는 여기 빈 공간이었는데 지금 뭐가 떴어요? 어음 번호와 어음의 상태, 만기일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적요에 나타나는 어음 번호와 보관 그리고 만기일은 자동 생성되는 겁니다. 자, 엔터 갑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소진가구 넣어주시고요. 자, 엔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바를 지우시고 1540만원 하셔도 됩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어음의 자금 관리를 했다라는 건데 자금 관리를 적요에다 번호를 직접 치는 게 아니라 F3 키를 이용해서 어음의 상태와 전자어음을 선택하고 어음 번호 넣고 만기일 그리고 지급은행과 지점을 넣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8번째 문항입니다. 1월 30일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 보험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삼성화재 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고 보험료 60만원을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송금하다. 자, 보험료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했습니다. 단 중요하죠.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라. 보험료는 비용이죠. 이 비용을 자산 처리하래요. 그러면 자산 계정의 이름은 그렇죠. 선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선급비용 또는 선급보험료라고 하는데 선급보험료라고 계정 과목이 되어 있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급비용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하나은행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 일반전표 입력으로 오셔서 1월 30입니다. 1월 30 차변에 선급비용입니다. 선급이라고 두 글자만 쳐볼까요? 엔터. 그러면 선급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나왔죠? 자, 133번인 선급비용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금액은 6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60만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9번째 문항입니다. 3월 31일 소연가구 주식회사에 외상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어음번호 나라의 123456778 만기일이 2021년 1월 31일.
지급은행, 시티은행, 만기가 되어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됨을 은행으로부터 통지받다. 아, 이거 만기일이 3월 31일이네요. 오타네요. 네. 요거 3월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야 3월 31일 날 만기 처리를 하죠.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이래요. 그러면 그렇죠. 지급어음이 만기가 돼서 이제 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어음에 대해서도 자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F3키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일반 전표로 오시고요. 3월 31일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차변으로 오겠죠. 자, 차변에 지급어음, 소형가구, F3 눌러보세요. 금액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요. 지급어음 현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급어음 현황. 자, 마구 엔터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3월 31일만 열으셔도 됩니다. 소형 가구의 나라의 1, 2, 3, 4, 5, 6, 7, 8은 687만 5천원짜리입니다. 그럼 요거만큼 반제 처리해야 되죠. 일반 전표에 오셔서 F3 금액은 687만 5천원 엔터.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결제가 됩니다. 자, 결제.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서 소형 가구의 어음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자, 선택. 만기가 되는 지급어음은 입력할 게 어음 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나라의 1, 2, 3, 4, 5, 6, 7, 8 결제, 지금 현재 상태고요. 만기일자는 3월 31일로 돌출이 됩니다. 돈은 어디서 나갔어요? 당좌예금에서 나갔죠? 그래서 당좌예금 시티은행입니다. 그리고 엔터 하셔도 됩니다. 687만 5천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어음도 자금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2회 모의 문제 중 두 번째 거래 입력 9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